오늘 제가 창업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이 정도도 생각 안 해보셨다면 창업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어려운 내용도 아니고 조금만 생각해보면 다 알 수 있는 그런 아주 상식적인 내용인데요. 어디서는 돈 주고 이런 내용 배운다고 하더라고요. 돈 내고 들어야 되는 창업 이야기. 제가 편하게 한번 말씀드릴게요. 요즘 핫한 무인가게 창업 위주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환상을 버려야 돼요. 무인가게의 장점, 내가 관리가 용이하고 시간을 덜 들여도 될 수 있는 곳. 물론 상주 점포에 비해서는 맞는 말이에요. 그렇다고 아예 손 놓고 있으면 그냥 가게 망하는 지름길이에요. 상상을 한번 해보시죠. 아이스크림 가게 두 곳이 있는데 한 곳은 지저분하고 관리도 잘 안 되고 아이스크림 비어도 잘 차지도 않아. 이런 곳과 들어가면 매장도 깔끔하고 계산대 주변도 항상 정리정돈돼 있고 아이스크림도 물건이 꽉꽉 차 있고 잘 정돈된 곳, 어디를 먼저 갈까요? 당연하죠. 물건도 잘 정돈되고 깔끔한 곳 가고 싶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무인 가게라도 신경을 어느 정도는 쓰셔야 돼요. 두 번째, 숫자 말씀드릴게요. 5 그리고 2000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창업하기 전에 5는 5분, 2000은 2000세대, 이거를 꼭 생각하셔야 돼요. 물건을 사서 집에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 5분, 그리고 내 가게 주위에 있는 세대가 2000세대. 밀키트 음식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밀키트 매장에 가서 내가 음식 산 다음에 바로 집에 가서 해먹고 싶잖아요. 근데 이 시간이 물건 사서 막 10분, 15분 걸려. 그러면 할 마음 뚝 떨어지겠죠. 그 가게 이용 안 할 겁니다. 또 매장이 멀리 있어. 차를 막 타고 가다가 중간에 차 대고 내려서 물건 사고 다시 차 운전해서 집까지 간다. 그런 위치에 밀키트가 있다. 그러면 그런 고객층들은 이 가게를 이용 안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리를 5분이라고 제가 표현을 해드렸고요. 그 다음 세대수도 볼게요. 세대수는 최소한 2000세대 정도는 확보를 하셔야지 어느 정도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합니다. 어차피 돈 벌자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가게를 기껏 차렸는데 이용하는 사람이 너무 적어. 매상이 안 나와. 적자를 봐. 그러면 오히려 안 차린 것만 못한 그런 결과가 나오겠죠. 그래서 2000세대 정도는 최소한 확보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사실 요즘 이런 무인 가게, 무인 매장이 워낙 많아졌어요. 경쟁이 정말 치열합니다. 옆에 가까운 곳에 정말 많은 가게들이 생기다 보니까 2000세대 확보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럼 최소한 못해도 1000세대는 먹고 들어가야 됩니다. 2000세대면 좋고 아니더라도 1000세대까지는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세 번째, 봉다리. 자, 따라 하시면 됩니다. 봉다리. 아이스크림 기준으로 무조건 10개, 20개씩 봉다리에 담아서 집에 가서 냉장고에 쟁여놓고 사서 먹어야 돼요. 한 개, 두 개 이렇게 조금씩 사는 거는 장사에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무조건 봉다리에 사서 쟁여놓고 먹어야 된다. 그래서 주택가 위주로 보셔야 되는데요. 가끔 이런 아이스크림 가게가 시내, 유흥가 아니면 먹자골목 이런 데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런데 얼마 못 갈 거예요. 술 먹다가 필 받아서 한 개, 두 개 사 먹을 수는 있겠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작은 단위 몇 개 사는 걸로는 도움이 안 되고 무조건 가족 단위로 10개, 20개씩 쟁여놓고 먹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돼야 됩니다. 또 시내가 안 좋은 이유가 있어요. 보안이나 관리가 힘들다는 거. 술 먹고 취객들이 와서 어지럽힐 수도 있고요. 혹시나 모를 노숙인 또는 불황자도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내보다는 주택가 안쪽으로 들어가시는 게 좋고요.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아이스크림이나 밀키트는 대형 학원가 또는 학교 앞도 안 좋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 어려운 내용 아니잖아요. 되게 상식적인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도 생각 안 해보신 분들 정말 많고요. 또 이런 내용 돈 주고 배운다니까요. 제가 편하게 몇 말씀 더 드릴게요. 네 번째, 파리바게뜨. 기억하십시오. 파리바게뜨. 동네 상권의 1차 완성은 파리바게뜨예요. 물론 뚜레쥬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도 빵봉지 들고 내가 집까지 그냥 터덜터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곳 중에 가장 입지가 좋은 곳에 생기거든요. 이 말은 파리바게뜨가 상권 분석을 대신 해줬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 세대수, 유동 인구수, 그리고 소비 활동이 일어나는 곳이란 얘기예요. 상권 분석을 파리바게뜨가 대신 해줬다. 고맙다. 그래서 1차로는 파리바게뜨를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엔 좀 더 작게 들어가서 가게 3곳을 보시면 됩니다. 무인 아이스크림, 무인 밀키트, 그리고 세탁소. 세탁소가 오래됐고 아이스크림이나 밀키트가 장사가 좀 되는 것 같다. 그러면 안정권이에요. 이런 곳 중에 내 업종이 없는 곳이 베스트겠죠? 아이스크림 가게 잘 된다고 그 옆에 또 아이스크림 가게 차리려고 하지 마시고요. 경쟁업소도 봐야 됩니다. 아이스크림 경쟁업소 주변에 편의점,
또는 대형마트, 밀키트의 경쟁업소, 반찬가게 이런 가게들을 두루두루 보시고요. 내 업종이 없는 곳에 위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시즌, 비시즌. 모든 자영업자분들이 다 마찬가지겠지만 시즌, 비시즌이 있어요. 아이스크림 당연히 겨울이겠죠. 아이스크림은 여름 한철 장사라고 봐도 되는데요. 봄, 여름, 초가을까지 한 7, 80%를 벌어서 겨울철에 나머지 메우는 그런 수익 구조가 됩니다. 여름에 벌어서 겨울에 버텨야 돼요. 그러니까 봄, 여름 이런 매출만 보고 환상에 젖어서 들어가시면 필패, 망합니다. 이런 비시즌을 어떻게 버티고 보완할 수 있는지, 대비할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한 예방책도 세워주셔야 돼요. 요즘 아이스크림만 파는 곳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상품을 다양화하는 게 바로 이런 예방책의 가장 기초가 되겠죠. 그 다음 로스, 그리고 예상치 못한 관리. 로스를 따져봐야 돼요. 아이스크림, 밀키트 얼마나 훔쳐가는지, 얼마나 물건들이 손실되는지를 따져봐야 됩니다. 맨 처음에 창업 단계에서는 이런 부분까지 생각 안 할 수가 있어요. 창업은 실전입니다. 아니면 스터디 카페, 노래방처럼 공간을 대여해 주는 곳도 있죠. 이런 경우 시설 관리비를 봐야 돼요. 얼마나 자주 망가지는지, 얼마만에 한 번씩 교체를 해줘야 되는지 이런 비용들 꼭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프랜차이즈 본사입니다. 요즘 프랜차이즈 많이 생겼잖아요. 무인 업종에서 프랜차이즈 정말 많이 생겼습니다. 근데 신생 업체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안 갖춰진 곳들이 많을 겁니다. 본사랑 얘기하실 때 책임보험 또는 손해배상에 대한 프로세스가 있는지 확인을 해보시고요. 특히 밀키트 같은 경우 식중독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아니면 손님과 분쟁이 생겼을 때 본사 차원에서 커버를 쳐주는지 어느 정도까지 해결을 해주는지도 보셔야 되고요. 이런 거에 대한 전담 부서나 인력 또는 프로세스가 갖춰져 있다면 어느 정도는 안심하고 그 본사랑 계약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제가 극히 상식적인 얘기, 근데 어디 가면 돈 내고 들어야 되는 창업 전 주의사항 말씀드렸습니다. 듣고 보니 별거 없죠? 그런데 예상외로 정말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 정도도 생각 안 하고 창업에 무턱대고 뛰어드신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분들 중에 대다수가 쓴맛을 보고 있죠. 저희 창업하는데 망하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다 돈 벌려고 하는데 이 정도는 꼭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떼돈은 못 벌어도 그래도 지갑이 조금 더 두툼해져야 되니까요. 다음에도 더 도움이 되는 정보 알려드릴게요. 지금까지 부티인 기자 출신 공인중개사입니다.